이 네이버가 신세계그룹과 손잡고 이커머스 분야에서 반쿠팡 연대를 구축하면서 화제를 모으고 있는데요. 이혜진 네이버 창업자는 창업 이후에 고비마다 외부 플레이어와 또 수평적인 전략적 제휴를 맺으면서 분기점을 맞았었습니다. 이혜진 리더십과 관련한 스토리를 서정근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와 신세계그룹 간의 협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 시간 통해서도 여러 번 보도를 해드렸었고, 이전에 네이버와 CJ그룹과도 제휴를 맺었었지 않습니까? 이혜진 창업자가 삼성 SDS 출신이다라는 것과 이제 이야기가 맞물리면서 여러 스토리가 나왔었는데 좀 관련해서 정리를 해주시겠어요? 이혜진 창업자는 삼성 SDS에 입사해서 근무하다 사내 벤처 프로젝트 형태로 검색 비즈니스에 뛰어들어 네이버를 창업한 이력이 있죠. 그리고 CJ그룹과 신세계그룹은 통상 범삼성그룹으로 세간에 인식되는 곳들입니다. CJ와 손잡아서 네이버가 보유하는 웹툰 등을 드라마로 만들어서 송출할 수 있는 플랫폼을 확보했죠. 그리고 신세계와 손잡아서 네이버 쇼핑 물류의 속도를 더할 배송 시스템을 구축하고 상대적으로 상대적으로 취약했던 신선식품 그리고 패션 명품 브랜드까지 품목에 포함시켰습니다. 특히 신세계그룹과의 제휴는 정용진 부회장이 지난 1월 말 네이버 사옥을 직접 찾아와서 본격적인 논의에 물꼬를 텄었죠. 삼성 SDS 평사원으로 출발한 이혜진 창업자가 이제 범삼성과 오너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만큼 성장했고, 이제 인터넷 비즈니스 최고봉에 오른 기업인들의 위상을 이제 전통 재벌 그룹과 견줘도 아무런 손색이 없다는 것을 실감케 해줬습니다. 참 근데 보면 어떤 네이버와 빅히트 간에 그렇고, 그리고 또 네이버와 신세계그룹도 그렇고, 그러니까 각 분야에서 1등과 1등끼리 서로 만나서 제휴를 맺고 협의를 보는 것 자체가 과정이 힘든 일이잖아요. 그렇죠. 시너지를 도모한다라는 것도, 그리고 그 합의점을 찾는다는 것도 쉽지 않은데 어쨌거나 네이버는 계속 해냅니다. 기억을 아주 먼 옛날로 돌이켜보면 이혜진 지하유 성공 스토리는 네이버콤과 한게임 커뮤니케이션이 합병해서 NHN을 출범시켰던 2001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혜진의 네이버와 김범수의 한게임이 합쳐져서 포털과 게임을 함께 갖춘 유일한 인터넷 기업으로 성장할 발판을 마련했던 것인데요. 당시 네이버는 뚜렷한 수익 모델이 없었고, 반면 한게임은 고스톱 포커 게임으로 돈은 잘 벌고 있는데 돈을 더 잘 벌게 해줄 수 있는 원천인 트래픽, 그리고 미래의 사업 비전이 좀 절실했던 아쉬웠던 상황입니다. 야후나 엠파스 다음 같은 당시 기준으로 더 잘 나가는 검색 포털이 많이 있었고, 바람의 나라, 리니지 같이 이렇게 더 쟁쟁한 게임을 만든 넥슨엔지 같은 회사들이 많이 있었죠. 근데 양자가 합쳐지면서 합병으로 그들과 경쟁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고, 지금은 이들이 이제 1등과 가까운 입지를 구축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연대 자체도 굉장히 수평적으로 하다 보니까 시너지도 계속 날 수 있었고 합의점을 찾았다는 건데, 이혜진 창업자도 그렇고 김범수 의장도 그렇고 알려진 것처럼 한번 결별을 해서 이제 각자의 길을 갔지 않습니까? 예. 김범수 의장이 회사를 떠나고 이제 당시 기준 NHN 3인자였던 이준호 CEO가 서열 이후로 승격한 후 게임 부문을 뜯어 나가서 NHN 엔터테인먼트로 분할해 나갔죠. 김범수 의장은 카카오를 설립해서 메신저를 기반으로 모바일 신시장 시대를 열었고, 이혜진 창업자는 라인 메신저를 일본에 선보이며 이제 맞불을 놨습니다. 당시 카카오는 텐센트 투자를 받아서 초기 자금난을 해소했죠. 투자를 주고받은 텐센트와 카카오가 상대적으로 좀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며 노하우를 주고받았고, 양사 협업과 성공 스토리가 크게 부각됐습니다. 이런 스토리 탓에 이후 넷마블이나 크래프톤 같은 인터넷 업종 유력 기업들도 차례로 텐센트 투자를 받았고, 투자를 받지 않더라도 게임이나 이런 거 판권 형태로 사업 관계상 텐센트 협력사로 해구산에 들어온 이런 상황이죠. 유일하게 네이버만 중국 자본과 엮이지 않은 회사로 남아있게 된 상황입니다. 인터넷 섹터에서요. 그러니까 그 마지막에 했던 말씀을 들어보니까 네이버 측에서도 어떤 미중 기술 패권에 맞서서 AI 벨트를 자체적으로 만들겠다 이런 포부를 밝혔었잖아요. 그 일련의 과정일 수도 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구글과 아마존, 페이스북이 북미에서 출발해 자연스럽게 언어나 문화권이 유사한 유럽 시장도 장악했고, 텐센트, 알리바바, 바이두, 화웨이 같은 중국계 기업들은 워낙 막대한 내수 인구, 그다음에 동아시아 각지에 퍼져 있는 화교들의 영향으로 동아시아 시장을 석권하다시피 했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네이버를 제외하면 한국어 인터넷 업종은 대체로 텐센트, 알리바바와 밀접한 우호관계를 맺고 있고요. 근데 네이버의 거점은 네이버와 라인이 장악하고 있는 한국과 일본, 대만, 동남아시아 이 정도 시장인데요. 상대적으로 미국 기술 패권의 지배력이 북미보다는 조금 덜한 유럽에 네이버가 베이스 캠프를 차리고 현지 투자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해진 창업자 현재 직함 자체가 글로벌 인베스트먼트 오피서, 즉 GIO죠. 외부 플레이어를 발굴해서 투자하고 신성장 동력을 찾아내는 데 몰두하고 있는데요. 그 창업자인 대기업 총수가 이런 형태의 직함과 롤을 맡고 있는 것 자체가 꽤 희귀한 사례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해진 말해주신 것처럼 GIO의 역할 중에 또 최정점이자 또 놀라움이 있었던 게 소프트뱅크 손정희 회장과의 협업이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것도 한번 내용 정리해 주시겠어요? 예, 손정희 회장이 지난 2019년 7월에 방한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만났고 온갖 기업인들이 만나고 싶어 줄을 섰었죠. 근데 이 과정에서 어떻게 어렵지 않게 재계 총수들과 연쇄 회동이 성사됐고 결국 1년여 만에 소프트뱅크와 네이버의 합작이라는 빅뉴스가 나왔습니다. 야후재팬과 라인이 경영을 통합한다. 우리나라를 비유하자면 네이버와 카카오가 함께 손을 잡은 거잖아요. 일본어의 검색, 메시징, 결제, 전자상거래 시장을 양사가 함께 품는 그런 극적인 구도가 연출됐죠. 예. 세계 IT 시장을 장악한 미중 제국주의에 맞서 한일 연합이 성사된 건데요. 연합이 성사됐던 그 시기에 다들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한일 양국 간의 갈등이 첨예하게 폭발했던 시기인데 이런 양국민들의 정서를 감안하면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것 같습니다. 예. 참 그리고 이렇게 협업 이후에도 우리가 지금까지 뭐 보도를 해드렸던 것처럼 정말 다양한 협업 사례가 있었는데 이것도 마지막으로 한번 내용 정리해 볼까요? 그렇죠. 뭐 CJ와 손잡고 콘텐츠 OTT 물류 제휴를 성사시켰죠. 그리고 신세계그룹과 손잡고 이제 이커머스 제휴를 성사시켰습니다. 그 사이에 방시혁 그 빅히트 대표와 손을 잡고 엔터 비즈니스 협업까지 이끌어냈죠. 일견 한편으로 보면 내수 시장을 타깃으로 한 제휴로 보이는데 실제로는 콘텐츠, 엔터, 이커머스 시장의 국경이 이미 허물어지고 있는 양상이죠. 이해진 GIO가 그려왔던 큰 그림과 맥을 갖는 그랜드 디자인과 맥을 같지 않은 그런 부분으로 볼 수 있습니다. 네이버, 카카오 양사 모두 손을 뻗지 않은 업종이 없죠. 문어발식으로 사업을 확장하고 있는데요. 예. 사업을 확장할 때 김범수 의장은 카카오가 대체로 직접 인수를 통한 수직 계열화를 선호하는 반면 이해진 GIO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평적 연대를 통한 협업에 초점을 맞췄고 이를 통해 자연스럽게 영토를 확장해 왔습니다. 언택트가 대세인 시대 상황 그리고 상대적으로 넓은 비즈니스 영토를 갖춘 이런 조건 탓에 협업할 수 있는 대상과 영역도 갈수록 더 확대되고 있고 앞으로도 그럴 것 같습니다. 예. 이런 우리 기업들의 각축이 한국 기술기업 성장의 동력이 될 텐데요. 이렇게 해서 우리 기술기업들이 어디까지 뻗어나갈지 그 미중 기술기업 제국주의의 어느 한쪽이 편입되지 않고도 독자적인 역량을 갖출 수 있을지 꼭 지켜봐야 될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예. 지금까지 서정근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